자, 첫 번째 이야기가 미분 가능과 이제 연속성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자. 자, 극한, 연속, 미분 이렇게 되는 건데, 극한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그래프를 봤을 때 어떻게 돼야 돼? 끊어있지 않으면 되는 거지. 빵 끊어있는 거 상관없죠. 자, 연속은 어떻죠? 빵 끊어 있는 것도 안 되죠. 무조건 이어져 있어야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극한을 구하라 그러면은 계산적으로는 좌우칸을 구하고 우우칸을 구해서 두 개가 같은 거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고, 연속을 구하라 그러면은 좌우칸을 구하고 우우칸 구하고 그 다음에 함수값까지 포함되는 거죠. 세 개가 모두 다 같아야 연속성이다 그 얘기야. 미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극한은 끊어져 있으면 안 돼요. 연속은 빵 끊어 있으면 안 돼요. 미분은 기울기야. 뭐라고? 정확하게 접선의 기울기. 뭐라고 얘들아? 접선의 기울기야. 자, 결론적으로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좌미분 개수가 있고 우미분 개수가 있어. 예를 들면 x 이퀄 1에서 만약에 내가 미분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싶은 거야. 알겠지? 그러면 x 이퀄 1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측에서 접선의 기울기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볼 것이고, 우미분 개수 우측에서 접선의 기울기의 변화가 어떤지 체크를 해볼 거야. 알겠어? 그래서 두 개가 결론은 뭐 해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결론적으로 포함관계를 따지면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미분이 가능해야 연속이 되는 거고, 연속이 돼야 극한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집합관계를 따지고 보면은. 알았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거 하나만 잘 이해하시면 된다.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x 이퀄 a에서 내가 미분을 한번 내가 판단해보고 싶은 거야. 알겠지?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자고?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체크해보면 되는 거야. 자,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점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렇게 되다가 여기에 아주 가까워지면은 거의 이거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은 또 이제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접선의 기울기면 사실 접해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뚫고 나가는 접선도 있어요. 3차 함수에서는. 그러니까는 이만큼이 없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없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리고 이 점이 만약에 A라는 점이 끝점이야. 제일 마지막 점이야. 그럼 요렇게 와서 요 마지막 점에 딱 이렇게 뭐 하겠어요 얘들아? 접하는 어떤 접선이 있겠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좌미분계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미분계수는 점점 여기에서부터 요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오고 여기 반절이 없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마찬가지 이게 끝점이야. 알겠지? 끝점이면은 얘가 요렇게 가서 정확하게 끝점에 접하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지. 여러분 느낌상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느낌상?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는 기울기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기울기가 같냐는 거 물어보는 거야. 같아 안 같아? 대답한 사람은 잘 모르겠어. 뭔 말인지? 자, 그러면은 틀린 거 때문에 하나 보여줄게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보면 여기 x 이퀄 0에서 한번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에서 한번 따져볼 거야. 그러면 얘는 사실 1차 함수이기 때문에 1차 함수는 접선의 기울기가 그 직선하고 포함돼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계속 이렇게 오겠지 그냥. 알겠니? 계속 이렇게 와. 그럼 0에 아주 가까워진다고 하더라도 쭉 오다가 여기서 딱 뭐 하겠어 얘들아? 멈추겠죠? 맞나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뭐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쭉 오면 접선의 기울기가 여전히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좌미분계수 좌측에서 오는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인데 우측에서 오는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들아? 1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결론적으로 x 이퀄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없다 그 얘기야. 조금만 더 얘기 들어보세요. 자, 이러한 이제 함수들이 있다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얘는 조금 전에 살펴본 거야. 그치? 그냥 없다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이제 x 이퀄 a에서 한번 따져볼 겁니다. 자, 얘가 쭉 이렇게 오면 얘는 어쨌든 뭐 기울기가 양수겠지. 그치? 맞죠? 얘는 2점이 다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 0이겠지. 0. 그럼 좌미분계수는 어쨌든 양수인데 우미분계수는 뭐가 되는 거니? 0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두 개가 같아 안 같아? 같지 않으니까 얘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한번 볼게요. 요렇게 쭉 오면서
우리가 기울기를 판단할 때는 어떤 판단하는 점이 있으면은 좌측 판단할 때는 우측이 없다 생각하는 게 좀 편해요. 알겠니? 그리고 우측 판단할 때는 좌측 그래프가 없다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 점을 판단하는 거니까 얘는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쭉 오면서 이렇게 되겠지. 접하는 게 기울기가. 그쵸? 여기 없다 생각하면은 우미분계수는 얘가 요렇게 오다가 요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맞니? 그러면 당연히 좌측은 요렇게 우측은 요렇게 같아 안 같아? 당연히 같지 않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x 이퀄 a 생각해 보시면요 요렇게 오다가 요렇게 되겠지 마지막. 오케이? 우측은 요렇게 오다가 요렇게 되겠지. 같아 안 같아? 안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면은 여기 있는 이 4개의 함수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연속이에요. 빵꾸난 거 없죠? 그런데 이 4개들은 모두 다 뭐가 없냐? 미분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미분이 없는 거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냐면 갑자기 어떤 점에서 드라마틱하게 뭔가 기울기가 확 변하는 거야 결국에는. 드라마틱하게 확 변한다는 게 가장 쉬운 표현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꺾인 거나 뾰족한 부분이 있으면 얘는 뭐가 안 되는 거야? 거기서 미분이 안 된다라는 거야. 꺾인 거는 뭐니 얘들아? 부드럽게 이어지는 게 아니고 가다가 갑자기 확 꺾여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확 꺾여버리는 거야.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서는 미분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얘를 한번 보면은 선생님 그러면 B에서는 미분이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항상 처음에 여러분이 판단하실 때 좌미분계수 판단할 때는 우측 함수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 정도 되겠지, 그치? 우측에서 판단해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되겠다.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여러분 좌측하고 우측이 어때요? 비슷하죠? 같다라는 어떤 느낌이 오죠? 그러면은 B에서는 뭐 한다는 거야?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결론. 미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물론 계산적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 그거 나중에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직관이 제일 중요해. 어차피 우리가 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직관적으로 보면 일단은 무조건 연속이 돼야 됩니다. 연속이 안 된다는 거는 뻥크나 최소한 뻥크가 나 있다는 얘기고 뻥크가 나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 점에서 당연히 뭐가 없어? 함수 값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있을 수가 없겠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뻥크나 연속이 돼야 돼 무조건. 근데 연속이라고 하지만 어떤 내가 조사하려고 하는 어떤 그 점에서 무언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다. 갑자기 막 꺾여 있다든지 뾰족하다든지 뾰족한 경우에도 생각해 뾰족하게 부드럽게 뾰족할 수는 없잖아. 갑자기 가다가 뭔가 확 꺾어지 이럴 때 뾰족한 점이 생기는 거죠. 첨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그래프들이 있을 때 그러한 점에서는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야. 다른 점에서는 가능할 수 있겠지.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주로 다항함수에서 따질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것들은 갑자기 뾰족하게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아요. 2차 함수가 이렇게 감소했다가 증가하거나 뭐 증가했다가 감소하기는 하는데 감소했다가 증가하더라도 왔다가 갑자기 휙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가 그런 함수가 아니야. 맞죠? 결론적으로 부드럽게 이어져 있는 함수들은 모두 다 뭐가 가능하다? 미분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어쨌든 다항함수가 아닌 임으로 무언가 이렇게 나에게 그래프상으로 주어진 함수가 있는데 뭔가 뾰족해. 그러면은 걔는 있을 수가 없다. 왜? 직관적으로 어떤 그 조사하는 점에서의 좌측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우측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좌측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공식적인 용어로는 좌미분계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우측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우미분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극한처럼 같아야만 우리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수식상으로는 볼게요 이제 여기. 그래서 수식상으로는 여러분들이 계산하거나 다룰 일들이 사실 없어요. 쌤이 이제 좀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사실은. 선생님이 뭔가 꼼꼼하게 체크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야. 자, 그래서 F'A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나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x 이퀄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야. 가능하려면 오미분계수하고 평균변화율의 우극한이라고 했는데 그냥 접선의 기울기라고 보시면 돼요. 좌미분계수, 평균변화율의 자극한이 서로 뭐 해야 된다?
같아야만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뭐 어느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든지 함수 전체에서 만약에 가능하면 우리는 그거를 뭐 구간에서 가능하다 또는 뭐 함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고 이야기할 건데 이런 거는 큰 어떤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런 거 만약에 미분 가능성 한번 조사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 알다시피 2차 함수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변화가 없는 이런 쪽에서는 조사할 이유가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없어. 조사할 이유가. 왜? 지가 알아서 천천히 변하고 있잖아. 그치? 뭔가 이렇게 굳이 변한다면 여기서 내가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왜? 감소했다가 뭐하는 구간이 증가하는 구간이니까. 근데 이 구간조차도 여러분 체크해보면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다가 결국에는 0에 아주 가까운 이런 기울기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거는 직관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우측에서 온다고 하다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이렇게도 점점 이렇게 오다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런 식으로 0에 아주 가깝게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가 변하게 되겠구나 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쵸?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당연히 미분이 가능하고 미분값 구하는 거는 오늘 도함수를 통해서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고요. 그리고 로피탈 정리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극한의 어떤 그러한 좀 분수꼴의 형태의 어떤 그 미분 같은 거를 구할 때도 조금 더 편하게 쉽게 구하는 것까지 오늘 조금 스피드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연속 함수는 당연히 함수 안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연속 함수가 돼야만이 미분 가능한 함수가 뭐가 되는 거야?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그냥 이런 거는 상식선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속이면 미분이 가능하다 이런 건 당연히 뭐하겠어? 거짓이겠죠. 이걸 좀 전에 봤던 이런 식의 함수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다루는 다항 함수에서는 없지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핵에 망측한 함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안 되는 거야. 이 함수가 미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만 미분이 안 되는 거야. 당연히 여기서 미분 가능하지. 여기서 당연히 미분 가능하지.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이 함수가 연속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꺾여있는 뾰족한 점이 있는 그 부분에서만 미분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한번 x 이퀄 1에서 연속성을 한번 조사해봐라 라고 했고요. 우리가 이 함수는 이렇게 뾰족한 함수인 거 다 이미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안 된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아까 봤던 거예요. 이러한 뾰족한 점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은 당연히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거 한번 조사해보라고 했는데 뒤에 어차피 똑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잠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절대값이 있으면 무조건 미분이 안 되느냐라는 이야기인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렇지 않느냐? 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런 식의 그래프의 모양이 나올 거라는 걸 여러분이 이 정도는 다 아실 것이고 얘는 뭐 미분을 떠나서 연속도 아니고 극한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대표적인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절대값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V자 모양이니까 이 부분에서 x 이퀄 0에서만 뭐가 안 된다?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의 함수가 있습니다. 절대값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절대값 안에 양수인, 0이나 양수인 쪽과 음수인 쪽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양수로 나오니까 x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요.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x제곱의 함수는 이렇게 빨간색 모양이고요. 마이너스 x제곱 파란색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0까지 따져보면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양수인 2차 함수의 이만큼을 가져올 것이고, 오케이? 음수인 쪽은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이렇게 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여러분 눈에 물론 우리가 뭐 그래프를 명확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뾰족한 점이 없으면 미분이 다 가능한 거야. 알아듣겠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즉 절대값이 있다 하더라도 미분이 가능하죠. x제곱이면은 얘는 이제 말 그대로 여기서는 x세제곱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x세제곱에 그래프를 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x세제곱은 이 빨간색의 그래프가 x세제곱이고요. 파란색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x세제곱입니다. 오케이? 그러고 나면은 양수일 때는 이만큼을 따라갈 것이고 음수일 때는 이만큼을 따라가는데 우선 이 부분이 혹시 뾰족하게 생기지는 않았나요? 라고 이제 의심이 들 수가 있어. 의심이 드는 거는 이제 뭐 하면 돼? 식으로서 우리가 판단하면 되고 그런 것들도 이따가 우리가 다 도함수를 배우고 나서 선생님이 판단하는 거 다 알려줄게. 오늘 내용이 어렵진 않아. 집중만 해보면은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를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번 한번 보시면
자, 이런 함수가 있다. x 이퀄 1에서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 조사해보라 했고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여러분이 뭐 다 알잖아. 이렇게 생겼고요. 자, 얘가 풀마 1이잖아. 크니. 그러니까 요렇게 생길 거야. 절대값 씌웠으니까 얘가 요렇게 올라오겠지. 그쵸? 그러면은 내가 알려고 하는 함수는 요렇게 왔다가 여기서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함수가 바로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이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고 나면 당연히 여기 있는 부분 마이너스 1하고 여기 있는 부분 플러스 1. 여러분 눈에도 어떻게 보입니까? 뾰족하게 보이죠. 상식적으로 꺾어 올렸어. 꺾어 올리면 그 점이 뭐가 될 확률이 많겠어? 뾰족할 확률이 많겠지. 상식적으로. 안 뾰족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안 뾰족하냐? 나중에 우리가 3차 함수에서 배울 텐데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꺾어 올리면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약간 이참수 느낌으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하냐? 꺾어 올린다고 하더라도 뾰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약간 뾰족하게 의심이 되는 부분들은 식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다 판단할 수 있다고 해. 지금은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느낌을 가지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지 않고 아까 말한 대로 이차함수처럼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이 꺾어 올리면 이런 식의 모양으로 바뀔 거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이 두 군데에서 뭐가 안 되겠구나, 미분이 안 되겠구나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다. fx가 2차 함수래. 알겠니? 이게 x제곱 뭐 마이너스 ax 더하기 뭐 3이라고 하고요. 이게 실수 전체에서 뭐가 되고 싶대? 이거의 절대값이라고 할게요. 저 y는 절대값 씌우고, 수학은 얘들아 되게 단순 명료해요. 한 가지 성질만 명확하게 알면 헷갈릴 게 없어. 얘가 실수 전체에서 뭐 하고 싶어? 미분이 가능하고 싶어. 그 말은 무슨 뜻일까? 잘 생각을 해봐. 2차 함수인데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싶어. 절대값이야. 그럼 절대값이 있다는 얘기는 꺾어 올린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꺾어 올려도 뾰족한 부분이 안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2차 함수라는 건 얘들아 봐봐.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접하거나 이렇게 접하거나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절대값 때문에 꺾어 올렸을 때 문제가 생기는 친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첫 번째 친구밖에 없죠. 이해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얘가 실수 전체에서 나는 미분이 가능하고 싶어. 그러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라. 그 얘기는 해석만, 지금부터는 해석의 의미가 강해지는.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얘가 근이 중근이거나 하나이거나 근이 없으면 되겠지. 실근이. 그러면은 이런 친구나 이런 친구는 꺾어 올려도 꺾인 부분이 없으니까, 초점이 없으니까 이거의 판별식이 뭐가 되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판단하셔가지고 뭐 정수 A의 개수라든지 그런 것들 구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사실 이차 함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 일단 그렇게 아시고요. 여기 한번 볼게요. 2번. 자,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다음으로 한번 구해봐라. 불연속인 x값을 구해봐라. 자, 마이너스 2하고 4는 안 들어가니까 양 끝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고요. 불연속이라고 했으니까는 쭉 가다가 여기 x 이퀄 0에서 불연속이 되고요. 쭉 가다가 x 이퀄 1에서 불연속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곳은 어디냐? 당연히 불연속인 0과 1은 당연히 미분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꺾여 있는 여기하고 여기, 즉 마이너스 1하고 3이 뭐 하면 되겠어? 뉴페이스로 들어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꺾인 점이 얘들아 왜 안 된다고? 꺾였으니까 안 된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지금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 꺾여 있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좌측에서 오는 접선의 기울기와 우측에서 오는 접선의 기울기를 뭐 해보면, 판단해보면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점에서 그 각각의 기울기가 뭐 하는 거야? 같은 값을 가질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미분계수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발전 문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앞에서부터 쭉 풀이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도함수입니다. 도함수라는 건 뭐냐면 얘들아 미분계수야. 예를 들면 fx가 뭐라고 주어졌어? 뭐 x제곱이라고 주어졌어. 알겠지? 그러면 f 프라임 3을 한번 내가 알고 싶은 거야. 알겠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f'3을 알려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미분의 정의에 의해서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더하기 3 아니 3 더하기 h 마이너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이거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h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h 제곱 더하기 6h 더하기 9 하셔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F3은 마찬가지로 9 빼기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약분되니까 이거 H로 묶으면은 H 더하기 6이 돼서 H 약분하고 H가 0으로 가니까 0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6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맞죠? 자 그런데 F'3만이 아니고 F' 나는 5도 알고 싶고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시그마 해가지고요. 뭐 X가 뭐 1부터 뭐 100까지 이렇게 돼 있고 F' X 이렇게 주어져. fx가 x제곱이다. 이거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그게 뭔 소리야? f'1, f'2, f'3 이게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맞죠? 그러면은 100개니까 뭔가 규칙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규칙 없을 수도 있어. 그 이거 뭐 하라는 얘기야? 그럼 하나하나를 다 그렇게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계산을 다 해야 되냐? 그럼 미친 짓거리는 우리가 할 수가 없겠지. 그러면 나는 뭐 하는 거냐? 아, fx가 이러면 나는 f 플라임 x를 내가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거야. 오늘이 할 일은 이거야. f 플라임 x라는 거는 우리가 fx를 원함수, 원시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함수 알겠지? 원함수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써. 원래 함수. 그 다음에 플라임 함수는 그거의 도함수예요. 도함수라고. 도함수. 그리고 미분으로 하면은 차수가 하나씩 낮아집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증명해 줄게요. 적분으로 하면 차수가 하나씩 올라가. 예를 들면 원함수가 2차 함수야. 알겠니? 그럼 도함수를 만들면 몇 차 함수가 된다고? 1차 함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차 함수를 갖다가 적분하면 3차 함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함수 입장에서 미분은 하면 할수록 차수가 낮아지고 적분은 하면 할수록 차수가 한 칸씩 올라간다.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이런 거를 구하려면 내가 당연히 f 플라임 뭘 구해야 돼? x 함수를 구해야 되겠지. 구하고 여기다가 1, 2, 3, 4 집어넣어가지고 뭐 하면 되는 거니까? 계산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알아들었어? 자, 그러면 자, 도함수의 뜻 fx 정의역 x에 있는 모든 x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알겠어? 즉 f 플라임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뭐 2분의 1도 되고 어쨌든 모든 실수에서 거기에서 각각의 다 접선에 어떤 기울기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니? 자, 그랬을 때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미분계수 f 플라임 x를 대응시키면 그러니까는 x 이퀄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쭉 구해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상식적으로 얘들아 한 개겠니? 두 개겠니? 몇 개겠니?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몇 개겠어? 당연히 하나겠지. 그럼 f 플라임 1, 즉 1도 접선의 기울기가 뭐 1이면 1, 2면이 하나 값만 같겠지. f 플라임 2도 결국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하나만 같겠지. 자, 그러면 x에 있는 모든 어떤 그런 값들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봤더니 다 하나의 값만 가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는 고1 때 배웠던 정의역에 있는 모든 x값이 y값 어쨌든 뭐 준비된 값에 하나씩 무슨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니? 대응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럴 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불렀어? 함수라고 불렀잖아.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러면은 필요한 미분계수가 한 개라면 하나 정도라면 그냥 내가 구해도 되지만 필요한 미분계수가 굉장히 많다면은 그 미분계수를 각각 그때마다 구할 게 아니라 도함수를 아예 구해버려서 그 도함수의 함수값을 이용해서 미분계수값을 내가 뭐 하겠다? 구하겠다? 이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뭐 이런 거에 도함수를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아예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번 선생님이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증명 과정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학교에서 간혹 이거 뭐 증명하는 과정 수행평가로 복귀라고 예전에는 많이 했었어. 근데 최근에는 조금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그냥 지금 이렇구나 정도 생각하시고요. 혹시 학교에서 그렇게 한다면은 뭐 뻔한 거 아니야? 그냥 뭐 해야 돼? 그냥 뭐 외워야지 뭐 그냥. 알겠지? 자, y는 x 이퀄 n제곱이라는 어떤 함수가 있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나는 그러면은
f 프라임 x를 내가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f 프라임 x는 어떻게 생겼냐라고 보면 우리가 여기 아까 a 대신에 그냥 x가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미분의 정의에 의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가고 h분의 f 여기 a 대신에 x가 그냥 오면 됩니다. 이렇게 오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x 플러스 h 여기 있는 이거 각각의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식을 한번 세워보면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하시고요. x 플러스 h의 n제곱 마이너스 x의 n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나는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 뭐 이거 아시겠죠? 자, 봐봐 얘들아. a 더하기 b 있잖아. a 그냥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거 얘들아 어떻게 인수분해 했었던 거 기억나니?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a 제곱 더하기 뭐 이거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게 실제 어떻게 됐던 거였냐면 얘들아 여기가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면 어쨌든 빼기면 차수가 이렇게 같고 그러면 a 빼기 b로 먼저 나오고요. 여기는 선생님 풀로 한번 써주면 플레임으로 써주면 a가 2개야. 그 대신 b는 0개야. a는 하나씩 줄어들고요. b는 하나씩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는 줄어들고요. b는 뭐 한다고 얘들아? 늘어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서 여기 있는 b 0제곱이나 a 0제곱은 뭐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1이잖아. 무언가 0제곱은. 그러니까 그거를 빼고 써준 게 바로 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a의 n제곱 마이너스 b의 n제곱은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은 a 마이너스 b 써주시고요. 알겠니? 그 다음에 a의 n 뭐 쓰면 돼? 곱해가지고 n제곱 나오려면 n 마이너스 1 쓰면 되겠지. 왜? 항상 최고차는 얘가 나와야 되니까. 맞죠? 그 대신 b는 0제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a는 하나씩 뭐하고 얘들아? 줄고 b는 하나씩 뭐하고?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거는 a의 n-2 곱하기 b 더하기 a의 n-3 곱하기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 있는 두 개를 지수를 더하시면은 n-1제곱이 나와야 됩니다. 지수끼리만 더하면. 알겠지? 자, 쭉 가가지고 이제는 뭐 a야 그러면은 b의 n-2제곱이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b의 n-1제곱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인수분해는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아듣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얘를 갖다가 a라고 보고 얘를 갖다가 b라고 보면 되니까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잘 보시면 x 더하기 h의 n제곱 마이너스 x의 n제곱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a고 이 친구가 b니까 여기에는 x 더하기 h a 마이너스 b 이렇게 오겠지. 그쵸? 그 다음 거는 x 더하기 h의 n-1제곱이고요. 얘는 x의 0제곱이니까는 선생님 써줄게 일단 할 게 또 하나 있어서. 됐죠? 그 다음에는 하나씩 줄여 그냥 x 더하기 h의 n-2 곱하기 x 더하기 하나만 더 쓸게요. x 더하기 h의 n-3제곱 x제곱 쭉 와서 x 더하기 h라고 한다면 x에 합쳐서 뭐가 된다고? n-1제곱이 돼야 되니까 n-2제곱이 돼야 되고 맞죠? 얘가 1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x에 n-1제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여기 위에 있는 요만큼을 정리한 게 바로 이 친구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친구가 x 더하기 h 마이너스 x니까 xx 없어지고 누구만 살아남아? h만 살아남지. 이 h가 얘를 뭐 해주면 되겠어? 없애주면 돼. 그럼 이제 극한의 계산에서 분모가 0이 되는 친구가 뭐 했으니까? 없어졌으니까 나머지 예쁘게 정리하고 h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 0 집어넣으면 게임 끝나겠지. 이해되죠? 자,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h에다가 0을 넣어볼게. 각각의 여기다가 다 0을 넣는 거야. 여기다가. 그럼 여기다가 0을 넣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그러면 얘는 x의 n-1 곱하기 x의 0제곱이니까 얘가 되겠지 그냥. 더하기 얘가 0이니까 x의 n-2에다가 1제곱이니까 얘도 x의 뭐가 됩니까? n-1제곱이 되겠죠?
자, 여기도 0 집어넣으면 x의 n-3제곱인데 제곱이 있으니까 x의 n-1제곱이 되고요. 쭉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에 마지막도 x의 n-1제곱이 된다는 걸 수가 있겠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결국에 어떻게 내가 정리할 수 있냐? x의 n-1제곱이에요. 다만 몇 개 있느냐라는 얘기가 되겠지. 맞죠? 몇 개 있냐? 0제곱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뭘로 갔어? 맨 마지막에 n-1제곱까지 쭉 이렇게 왔잖아. 그렇지? 그럼 몇 개 있겠어? 당연히 n개 있겠죠? 결론적으로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정리. 결과값만 알아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자, fx가 x의 n제곱이야. 그럴 때 f'x는 뭐가 되냐? 지수가 내려오고 여기 보라고 앞에 보라고 좀 책 보지 마라. 앞에 봐. 예수도야? 앞에 봐 앞에. 자, n이 내려와. n 내려오면 n 곱하기 x의 차수가 하나 뭐 한다고 보면 됩니까? 내려간다고 보면 돼요. n-몇 제곱? 1제곱 이렇게. x의 5제곱이야. 연습.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들아? 5, x의 몇 제곱? 4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도함수야. 알아듣겠니? 자, 그러면 x 5제곱 더하기 3x 4제곱 빼기 2x 세제곱 더하기 뭐 x제곱 빼기 4x 더하기 이 값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연습해보면 됩니다. f'x를 구해 그러면 이거 한번 다 같이 해봐. 어떻게 된다고? 5x 4제곱 더하기 오케이? 내려와. 그러면 3, 4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 3은 6x의 제곱. 미분은 그래도 쉬워요. 적분은 뭐라고? 역연산이야. 이게 올라가야 돼. 그러면 얘가 내려와서 곱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는 차수가 내려갔지? 그러면 적분할 때는 얘가 분모로 간 다음에 차수가 올라가고 이렇게 좀 더 복잡하게 돼. 하여튼 그때 가서 하고. 자, 계속 해볼게요. 얘는 플러스 뭐가 되겠니 얘들아? 2x.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4. 얘는 뭐가 되겠어? x의 0제곱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0이 내려오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니? 0 되겠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자, x 1차는 얘들아 뭐는? x 1차는 상수항으로 바뀔 거야. 뭘로 바뀐다고? 상수항. 그러니까 x 1차 만나면 그냥 개수가 상수항이 되는 거야. 그리고 상수항은 x 0제곱이기 때문에 상수항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걸 수 있습니까? 0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도함수 한번 구해봐라. 7x의 몇 제곱? 6제곱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알겠지? 뭐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연습하면 돼. 얘는 그럼 얼마가 되냐? x 0제곱이잖아. 상수항은 무조건 뭐 된다고 얘들아? 0 된다고. 자, 직관적으로 볼게요. y 만약에 3이라고 하면 얘가 3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되겠니? 이해되겠어? 그러면은 이런 함수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내가 체크를 해보더라도 얘들아 미분계수는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야. 그치? 자, 이런 상수함수는 내가 어디에서 어떤 x 체크해보더라도 무조건 조선의 기울기가 뭐가 됩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야. 알겠니? 그리고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1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1차 같은 경우 쌤 뭐라 그랬어? 상수 된다 그랬지? 즉 어디에서 체크를 해보더라도 얘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뭐가 되겠어? 기울기 값이 미분 값이 되겠지. 얘가 기울기가 만약에 2라고 한다면 x 어디에서 체크해보더라도 접선의 기울기를 체크해보면 무조건 뭐가 된다는 얘기야? 2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우리 도함수는 실수배 합차의 성질은 어떠냐? 그냥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된다고 본다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각각을 미분한 다음에 더한 거나 더한 다음에 더한 결과를 뭐하나? 미분하나 똑같다 그 얘기야. 똑같지 않고 특색 있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실수배 더하기 빼기는 모두 뭐하다 얘들아? 같다. 같다라는 거는 미분하고 그거를 더하든 더한 다음에 미분을 하든 상관없다 그 얘기야. 상관없어 넘어갈게요. 자, 상관 있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하죠. 곱미분. 무슨 미분? 곱미분이야. 자, 그러면 어떤 함수가 얘들아 이렇게 주어졌어. fx하고 gx의 곱하기 형태로 주어졌을 때 이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결과는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개의 곱하기 형태로 주어진 거를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자, 곱미분은 되게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2개짜리 가지고 먼저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순서대로 미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맨 앞에 거 미분하고 미분 안 된 거는 그냥 곱하고 알겠니? 더하기 첫 번째 거 미분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거 미분해야 되겠지. 순서대로 미분하면 된다고. 두 번째 거 미분하고 나머지는 곱해주고 그냥. 알아듣겠어? 그래서 두 개 곱하기로 돼 있으면 항이 몇 개가 나오게 돼 있어? 두 번 미분할 거잖아. 그러니까는 항이 두 개 나온다 이 얘기고 만약에 세 개가 곱해져 있다? 첫 번째 거 미분 1번 미분 나머지 그대로 2번 미분 나머지는 그대로 곱해준다는 얘기야. 3번 미분 나머지는 뭐하고? 그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이것도 선생님이 왜 그런지 증명을 해줄 거야. 증명해 줄 건데 어쨌든 곱미분에서는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야? 보통 3개짜리 곱까지는 뭐 잘 안 나오고요. 2개짜리 곱이 나오면 1번 미분 그대로 곱해주고 더하기 2번 미분 첫 번째 거는 뭐하고 그대로 곱해주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일 때 이렇게 무언가의 완전 제곱의 미분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볼게요. 이거 3번도 좀 잘 들으세요. y equal fx 이건 얘들아 이거 뭐 말하는 거지? fx가 몇 번 곱해져 있다는 얘기야? n번 곱해서 선생님이 그냥 3번으로만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만. 알겠지? fx만 3번 곱해져 있다. 그럼 이거는 얘들아 여기는 지수는 우리 지수 다 알고 있잖아. 지수 무슨 이야기야? 밑이 그 지수만큼 곱해져 있다 이런 얘기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는 fx 곱하기 fx 곱하기 fx 이거 말하는 거잖아. 그쵸? 자, 3개 곱해져 있어. 우리는 어떻게 하자 그랬어? 첫 번째 거 미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더하기 두 번째 거 미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더하기 세 번째 거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가 되겠지. 첫 번째 거 미분하면은 f 프라임 x고요. 나머지는 그대로니까 fx 곱하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이해됩니까? 자, 두 번째 것만 미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세 번째 것만 미분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바로 뭐냐면은 이 fx fx의 제곱 그쵸? 곱하기 f 프라임 x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아 2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f 프라임 fx의 제곱 곱하기 f 프라임 x지. 근데 이런 게 몇 개 있어 얘들아? 3개 있으니까 곱하기 뭐만 해주면 됩니까? 3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여기 n제곱 이렇게 있다. 알겠지? 그러면 이걸 이제 겉미분, 속미분이라는 용어를 쓰긴 하는데 일단은 그냥 얘를 네모라고 생각을 하고 네모의 n제곱이라고 볼게. 알겠니? 우리가 네모의 n제곱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n 내리고 맞지? 곱하기 네모의 n-1제곱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맞죠? 여기에 누가 오면 되는 거야? fx가 그대로 오면 되는 거지. 곱하기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은 합성함수의 미분이에요. 결국에는 원래 이렇게 x 자리에다가 fx가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 같은 경우는 이게 겉미분이야. 그냥 겉미분하고 반드시 뭐 해줘야 되냐? 안에 있는 친구를 한 번 더 미분해 주시면 이게 내가 구하려고 하는 답이다 이런 얘기야. 어려울 거 없어. 연습만 하면 돼. y는 봐봐 2x 더하기 5의 5제곱이야. 알겠어? 자 미분할 거야. 우리가 y 플라임이라고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얘는 뭐가 되냐? 이거 그냥 무시하고요. 얘 그냥 어떤 a라고 이렇게 치환하면 한다 생각하면 하시고 겉미분하면은 5 가로 열고 2x 더하기 5에 뭐가 되겠어? 4제곱이 되겠지. 그래놓고 나서 곱하기 여기 안에 있는 친구만 한 번 더 미분해주면 된다고. 2x 더하기 5 1차는 미분하면은 그냥 그대로 개수고요. 상수항은 뭐가 된다고? 0이 된다는 얘기니까 곱하기 뭐만 해주면 되겠어? 2만 해주면 되겠지. 알아듣니?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y가 3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의 7제곱이다. 이렇게 데이터 해볼게요. 그러면 y 프라임은 어떻게 되는 거냐? 7 하시고요. 예, 그대로 써주시는 거야. 4x 더하기 5의 몇 제곱? 6제곱 곱하기
아래에 있는 거 한 번 더 미분하니까 뭐가 되겠어? 6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아, 내가 찾으려고 하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곤미분 이렇게 하는지 선생님 잠깐 설명할 건데 이거 너네 사실 금방 이해할 수 있어. 여기 봐봐. 얘가 나에게 주어진 원함수야. fx 곱하기 gx가 원함수야. 알겠지? 원함수야. 이게 원함수야. 나는 그러면은 y 프라임을 구하기 위해서는 미분의 정의에 의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가고 h분의 여기가 각각 x 더하기 h로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당연히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gx 이렇게 와야 되겠지. 이게 기본 세트니까. 이해돼요? 이거 그냥 미분의 정의야. 그러면은 이 식이 두 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내가 뭐 해야 돼? 하나씩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지? 정리해주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에다가 내가 할 거야, 집중을. 그러면 얘를 누구 취급해주면 되겠어, 얘들아? 그냥 개수 취급해주면 되겠지. 우리가 좀 전에 했잖아, 변형하는 거, 그치? 그러면 여기는 누가 필요하냐? fx가 필요해. 왜? 그래야 얘네끼리 묶어낸 다음에 이렇게 꼴이 만들어져야 뭐가 될 거니까 미분의 정의에 의해서 f 플러스 x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지난 시간 거 잘했으면 알았을 건데. 그러니까 얘를 똑같은 개수로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fx를 내가 임으로 해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내가 임으로 해줬으니까 더하기 꼴을 이렇게 해주는 거고. 첫 단추만 내가 잘 깨면 된다고 얘기했었죠, 지난 시간에. 그러고 나면은 뒤는 이제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잘 해줬으면. 그럼 여기 있는 g의 x 더하기 h로 뭐를 묶어내는 거지. 묶어냈어. 그치? 묶어내면 여기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뒤에는 뭐 똑같은 게 fx가 뭐니까 공통인수니까 fx로 묶어주면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눈에 보일 거야. 아마 지난주 했던 거 연습한 친구들은. 그러면 당연히 여기 이제 이 동네까지는 여기 있는 친구는 뭐가 되냐? h하고 더불어서 f 프라임 x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 친구는 이렇게 약분했잖아. 그렇지? 얘는 그대로 곱하기 상태로 적으면 되겠지. 곱하기 상태로. 뭐 어떤 상태로? 곱하기 상태로. 그쵸? 그리고 h에다가 뭐 집어넣어? 얘도 0 집어넣어. 그럼 뭐가 되겠어? gx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는 말 그대로 뭐가 되겠어? g 프라임 x가 되겠지. g 프라임 x 맞아요? 그럼 fx는 그대로 곱하기 상태로 오면 되니까 fx 곱하기 g 프라임 x 이렇게 하면 된다. 하여튼 뭐 이렇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시험 안 나와요. 이게 호시 수행평가에서 뭐 어쨌든 뭐지? 도함수 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곤미분하고 두 개 묶어서 수행평가로 혹시 뭐 본다라고 하면 그때 몇 번 연습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곱하기 상태 미분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야. 알겠지? 두 개가 곱해지든 세 개가 곱해지든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면 돼? 첫 번째 미분 나머지 그대로 더하기 두 번째 미분 나머지 그대로 세 번째 미분 나머지 그대로 몇 개가 곱해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이게 첫 번째 거고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 형태의 미분. 합성함수 형태의 미분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아요. 수투에서는. 미적분이라는 그 배울 때만 씁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완전제곱식의 전체 완전제곱식의 미분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네 여기 뒤에.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냥 n제곱을 그대로 내리고 알겠어? 그리고 나서 fx 그대로 써준 다음에 n-1제곱 미분하면 무조건 차수가 낮아지니까 그리고 나서 안에 갇혀있는 애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보통은 이제 선생님들은 겉미분 이렇게 표현해. 겉미분 겉으로 미분 다 했잖아. 그치? 근데 이제 이게 어떤 x에 관한 식이니까 이거 자체를 한 번 더 미분해준다. 속미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합성함수 형태로 되어 있는 미분 합성사 별게 아니죠. x가 들어갈 자리에 어떤 함수식이 들어가면은 그게 합성함수 아니야. 맞죠? 합성함수 형태의 미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 겉미분과 곱하기 속미분으로 우리가 미분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만 해볼게요. 여기 잘 보세요. 이거 두 개만 한번 해보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제 쫙 합시다.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에요.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자, 미분 한번 해봐라. 그럼 y 프라임이라고 쓰시고요. 앞에 거 미분해. 앞에 거 미분하면 얼마가 될까 얘들아? 2만 남아요. 뒤에 거는 그대로 써준다고 그냥. 3x 플러스 1 더하기. 자, 얘는 이제 두 번째 거 그대로 그냥 먼저 써주시고요. 이거 뭐 하면 되겠어? 미분하면 되겠지. 그럼 2x 빼기 뭐가 되겠니? 3. 이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정리는 그래서 뭐 f 프라임 x를 구하라 라는 문제는 잘 안 나오고요. 얘가 이제 뭐 이렇게 이게 fx일 때 f 프라임 뭐 3을 걸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그럼 여러분 이거 정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당연히. 이 상태에서 x에다 뭐만 집어넣으면 돼? 3만 집어넣어서 마무리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약간의 효율을 위해서 선생님이 편의상 여기다가 이렇게 조금 난이도 바로 높여볼게요. 여러분들은 뭐 잘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곱미분과 합성함수의 미분까지 합쳐진 거야 이거는. 알겠니? 천천히 한 번만 하면 돼요. 자, y 프라임은 뭐냐? 일단은 얘를 미분해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이거 미분하면 3 그대로 오시고요. 2x 제곱 더하기 5 곱하기 2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 아래가 이제 이게 완전 제곱식이니까 아래를 한 번 더 미분해야 된다고. 미분하면 뭐가 되겠니? 4x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뭐가 와야 됩니까? 뒤에 게 와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더하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거는 그대로 써주니까 2x제곱 더하기 5의 세제곱 곱하기. 자, 나는 이제 이게 두 번째 거 미분할 거라고 알겠지? 두 번째 거 미분하려고 하는데 전체에 n제곱으로 돼 있잖아. 그런 것들은 무조건 합성함수의 미분식으로 해야 된다고. 합성함수의 미분식이라는 거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통으로 겉미분 한번 해주고 안에 있는 거 속미분 한번 해주고. 오케이? 자, 그럼 겉미분 합시다. 뭐가 됩니까? 5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 곱하기. 됐어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거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2x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미분 못해가지고 문제 될 일은 없습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이 얘기만 잠깐 하고 띠리링 띠리링 띵띵띵. 자, 새로운 함수를 얻는다. 이 함수를 우리가 fx의 도함수라고 하고요. 이 도자는 이끌 도자 뭐 이렇게 써있긴 하네요. 어떻게 표현하냐? f 프라임 x 또는 y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y 프라임이라고 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용어들은 수투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수투에서는 중요하지 않냐? 수투에서는 다항함수에 대해서만 미분할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제 3학년 이렇게 미적분을 가면 다항함수를 하는 게 아니라 초월함수도 할 것이고 유리함수도 할 것이고 심지어 원방정식도 막 미분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는 지금은 내가 미분하는 대상이 x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은 굳이 뭐 쓰지를 않아요. 근데 그때 가면은 x, y, z를 섞인 거를 막 미분하고 막 그럴 거거든. 그러면은 누구에 대해 미분하냐까지 다 따져줘야 돼. 그때 가면은.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했냐? dy, dx라고 읽어요. dy 분의 dx 개념이 아니야. 그냥 이렇게 표현만 쓰기만 이렇게 부수꼴로 쓴 거고 읽을 때는 dy, dx,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라는 뜻이야 이게 바로. 그냥 그렇다고 해 그냥. 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dx, fx, 왜 fx가 y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한다. 이런 거 잘 안 써요. 대부분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밖에 안 씁니다. 어디에서는? 수투에서는. 근데 미적분에서는 이거보다는 이렇게 생긴 거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왜? 누구를 누구에 대해 미분하는지를 정확하게 주소를 뭐 해야 되니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미적분 가면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내년 기대하세요. 자, 어쨌든 지금은 이래요. 자, 그 정도로 하시고 이제 할 얘기 다 했어. 다 했고 다 했고요. 이거 앞으로 이거 하나만.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 지금 이게 뭐 디테일하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함수가 이렇게 나에게 주어졌어. 알겠지? 이렇게 주어졌는데 도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이가 뭡니까? 여기 이퀄이던 게 뭐였어요? 빠졌어요. 이퀄이던 게 왜 빠졌을까? x 이퀄 0에서 미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왜 존재하지 않는 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생각해보세요. 이거 미분하면 얼마예요? 1. 1.
그쵸? 이거 미분하면 얼마예요? EX 2x야. 자, 어차피 배울 거니까 이거는 1이고요. 얘는 2x야.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얼마죠? 1이죠.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0이죠. 도함수를 만들고, 잘 들어봐. 도함수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여기다가 0 집어넣는 게 바로 무슨 뜻일까? 우미분계수야. 그게 바로. 우리 극한 어떻게 했어? 똑같잖아. 어디에서 뭔가 함수식이 달라졌으면은 그냥 각각의 그 값을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잖아. 크다 그러면 우극한, 작다 그러면 우승한, 자극한 이렇게 얘기했잖아. 맞죠? 여기 있는 식을 내가 뭐 했어? 얘들아 미분을 했어. 알겠어? 미분했으면 그게 바로 도함수야. 도함수에다가 내가 원하는 x값을 뭔가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미분 계수가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1. 얘가 0 집어넣으면 얼마가 된다고? 0. 우미분 계수는 1인데 좌미분 계수는 뭐가 되는 거니? 0이 되는 거야. 그치? 함수식 그려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다 했어요. 자, 시간 더럽게 빨리 가네. 얘는 함수식이 요렇게 왔다가, 아니 요렇게 왔다가, 아니다.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갔다가, 얘는 요렇게 오는 이런 모양의 함수야. 그치? 직관적으로 봐도 뭐가 생겨 얘들아? 뾰족점 생겨. 생각을 해봐. 얘 없다고 생각을 해. 쭉 내려오면서 정말 어디에 수렴하겠어? 0에 수렴하겠지. 근데 얘는 쭉 오더라도 어디로 끝나버리는 거야? 1로 끝나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이거야. 알아듣겠어?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함수는 이렇게 이꼴이 있다 하더라도 도함수를 표현할 때는 이런 거 소수령 나오면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깎아먹어. 학생들이 막 다 깎아먹어 그냥. 왜? 부호 그대로 갖다 써버리니까. 근데 결국에 도함수를 만들 거면은 이렇게 쓰지만 반드시 갈라지는 이 점에서 집어넣어가지고 만족하는지를 체크해야 되고 만족하지 않다면 당연히 이퀄 뭐 해야 돼? 빼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 한번 보고 봅시다. 자, gx도 마찬가지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 도함수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2x가 되겠죠? 뭐가 됩니까? 3x 제곱이 되고요. 이렇게 됐어. 그래서 그치? 여기다가 0 집어넣었어. 0이야. 0 집으면 얼마가 되는 거니? 0이야. 똑같아. 똑같기 때문에 얘는 여기 이퀄이 뭐 한 거야? 그대로 살아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fx가 이렇게 돼 있다. 이거에 대해서 f'1의 값이 얼마냐? 라고 나에게 물어. 그러면 이거 그냥 뭐 하면 됩니까? 미분하시면 돼요.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요, 얘들아? 이거 10x 9제곱 더하기 9x 8제곱 더하기 8x 7제곱 더하기 쭉 해서 이거 미분하면 1. 얘는 미분하면 뭐라고 얘들아? 0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x에다가 1 집어넣는 거니까 얘네들이 이제 모두 다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1부터 10까지 뭐 하라는 얘기야? 그냥 더하라 이런 말이네요.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55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1 집어넣으세요. 그럼 x에 몇 제곱이 됩니까? 19제곱이 되고요. x에 2 집어넣으면, 아니 19제곱이래. 뭔 소리야? 1제곱 더하기 2 집어넣으면 x에 3제곱, x에 5제곱 쭉 해서 10 집어넣으면 x에 19제곱까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이게 바로 fx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f'x는 이거 미분하면 1이고요. 이거 미분하면은 3x 제곱, 5x 4제곱 땡땡땡 해가지고 19x 18제곱이 되고 1 집어넣으라는 거는 얘네가 이제 의미 없다는 얘기니까 그쵸? 그럼 1부터 19까지 홀수들의 합은 뭐가 되는 겁니까? 개수의 제곱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10개니까는 1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f'x라는 거는 이거 앞에 거 미분하면 뭐가 되겠니? 4x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리고 뒤에 거는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2x 제곱 빼기 1 써주시면 되고요. 뒤에 거 미분하면 2x 더하기 1 거기다 x에다가 2만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fx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이렇게 같다 이런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고1 때 다 해봐서 알아요. 얘가 k라는 값으로 같다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fx k는 여기 있는 얘네들이 다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근이 되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얘는 x-2, x-4, x-8 이렇게 될 것이고 최고차항 1이니까
결론적으로 fx라는 친구는 x-2, x-4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이게 fx네요. 오케이? 자, f 플라임 8입니다. 이거 3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들아? 3번 하면 되겠지. 그치? 3번 하면 되는데 앞에 거 미분하면은 얘는 1이야. 그렇지? 그러면은 x-4, x-8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건 어차피 미분하면 없어져 얘들아. 상수항은 이렇게 미분하면 없어집니다. 더하기 2번 미분하니까 없어지고 1번하고 3번만 남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3번 미분하면은 1번하고 2번만 남는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바로 f 플라임 x가 되고 뒤에 거 미분하면 어차피 0되니까 없어진다. 8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요. 8 집어넣으면 얘네 이렇게 없어질 것이고 얘네만 남겠지. 그 나중에 이것도 얘들아 이렇게 쓰고 나서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좀 숙달이 되면 이거 두 개는 내가 쓸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없지. 어차피 8 집어넣으면 못 될 거니까 0 될 거니까. 그러면 이거를 미분한 여기에다가 8만 집어넣으면은 게임은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선생님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금 말하는 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꼭 아셔야 돼요. 얘들아 이러한 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몇 개 정보냐면은 2개 정보야. 몇 개 정보라고? 2개 정보. 첫 번째 것이 뭐냐면 0분의 0꼴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1 집어넣으니까 뭐가 되는 거니? 0이잖아.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0. F1이 뭐가 되겠어?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F1 빼기 2가 0 돼야 되니까. 이해돼? 이런 정보 내가 하나 알 수 있고 또 하나 정보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얘를 갖다가 F 뭐라고 쓰면 1이라고 쓰면 이거는 짝이 다 맞았어 안 맞았어? 맞았지. 그러니까 얘는 F 플라임 1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3이라는 걸 내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즉 하나의 식에서 몇 가지의 정보가 숨어 있는 거야? 2가지의 정보가 숨어 있다. 0분의 0꼴을 이용해서 함수값이 하나가 숨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극한값이 얼마라는 걸 통해서 극한값이 아니고 미분값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알아들었어? 그러면 자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게 뭘까? 아까와 똑같이 하면 첫 번째 얘가 1 넣으면 0이잖아. 그래 안 그래? 1 넣으면 0 되니까는 G1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G1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두 번째는 G 플라임 1이 뭐가 되는 거니?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어떤 극한 스타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는 항상 몇 가지 정보들이 숨어 있다? 2가지 정보가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 자,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또 로피탈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로피탈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두 번째 이거를 갖다가 조금 편하게 구하고자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로피탈은 0분의 0꼴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사용할 수 있다고? 0분의 0꼴에서. 알겠니? 0분의 0꼴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굳이 뭘로 바꿨어? 이렇게 바꿨지. 이렇게, 그치? 그래야 뭐가 맞아지니까. 꼴이 맞아지면서 얘를 내가 G 플라임 뭐라고 볼 수 있으니까? 1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맞지? 근데 앞으로 이렇게 안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자, 0분의 0꼴 같은 경우는 얘를 미분해요. 얘도 미분해요. 알겠니? 자, 분모는 분모대로 미분하고 분자는 분자대로 미분해. 그러면은 미분하는 과정이 얘들아 뭐라 그랬어? 지수가 내려오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원래 나에게 주어진 식하고 식이 뭐가 되겠니? 변형되겠지. 그래 안 그래? 변형되면서 무조건 어떻게 되냐? 인수가 무시되는 상태로 식이 바뀝니다. 인수가 뭐가 된다고? 무시된다고. 즉 0분의 0꼴이 0분의 0꼴이 아니게 바뀐다고. 물론 여기에 거듭제곱이 있으면 이거는 한 번 더 미분해도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 왜 x 빼기 1이 몇 개 있다는 뜻이니까? 2개 있다는 뜻이니까. 이럴 때는 몇 번 미분하면 돼? 2번 미분하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한 번 미분한 거를 우리가 1개도 함수, 2번 미분한 걸 2개도 함수 이렇게 쓰는데 이런 모든 것도 수트에서는 안 배워요. 어디서 배워? 미적분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몇 번 미분해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지? 자, 나중에 어쨌든 뭐 좀 문제 나오면 하도록 하고 어쨌든
분모는 분모대로 미분하고 분자는 분자대로 미분해. 그럼 얘는 더 이상 뭐가 아니라고? 0분의 0꼴이 아닌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면 0분의 0꼴이 아닌 상황에서의 극한값은 내가 뭐만 하면 게임 끝나요? 대입만 하면 게임 끝나요. 뭐 하면 게임 끝난다고? 대입만 하면 게임 끝난다고. 자, 한번 해볼게요. 얘부터 한번 해볼게. 잘 봐봐. 자, 이거 미분하면 뭐야? 대답을 자꾸 해보세요. 오늘 연습하셔야 돼. 1이야, 1. 그치? 이거 미분하면 뭐야? 0. 상수는 무조건 0이라고. 뭐 끝났어. 이거지? 이거 미분하면 얼마야? F 프라임 X. F'X인데 뭐 집어넣을 거야? 1. 1 이렇게. 됐죠? 이거 미분하면 뭐예요? 0. 이게 바로 뭐란 얘기야? 3. 끝났네. 이렇게. 알겠어? 자, 이거 한번 더 해볼게요. 얘 미분하면 얼마예요? 1분의. 그치? 미분해서 상수는 무조건 무시입니다. 그냥. 됐어요? 이거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G 플라임 X인데 뭐 집어넣을 거야? 1 집어넣을 거니까 G 플라임 1이 뭐가 되는 거야? 5 이렇게 바로 돼버리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잘 들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니까 우리는 얘를 가지고 내가 두 가지 정보를 얻는 거는 분명히 맞아. 알겠지? 그러면 0분의 0꼴을 이용해서 뭘 이용해서? 0분의 0꼴을 이용해서 결론적으로 F 플라 F1은 이거의 부호반대가 되겠지. 뭐가 된다고? 부호반대. 왜? 얘가 0이고 상수항이 넘어가야 될 거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보는 순간에 바로 얘는 F1이 2구나 라는 식이 하나 나와야 되고요. 미분하면 1이니까 의미 없잖아. 분모 1은. 너도 의미 없고 너도 의미 없고 F 플라임 1이 뭐가 된다고? 3. 이 정도도 하나 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 자기가 H 플라임 X부터 한번 구해보자. 알겠지? H 플라임 X는 어떻게 하는 거니? 앞에 거 미분이니까 F 플라임 X 곱하기 뒤에 거는 그대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 써주시고요. 뒤에 거 G 플라임 X 써주면 되겠지. 여기다가 1, 1, 1, 1, 1 대입하면 되는 거네. 맞지?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선생님은 얘들아 이렇게 하기를 원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해. 이런 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F1, F 플라임 1, G1, G 플라임 1. 알겠니? 그럼 이거의 답은 뭐냐면 이렇게 곱한 값하고 이렇게 곱한 값을 더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러면은 10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6이니까 답 뭐가 되겠어? 4 하면은 게임이 끝나요. 알겠지? 자, 다음 문제 갑시다. 자, 얘가 6일 때 상수 뭘 구하세요 얘들아? A를 지금 구하라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뭐지 얘들아? F 플라임 1의 몇 배라고? 2분의 1배가 되겠지. 맞니? 맞아요? 네. 꼴 알죠 이거는? 2분의 1 F 플라임 1이 뭐란 얘기야? 6이란 얘기야. 그럼 F 플라임 1은 얼마란 얘기가 되겠어? 12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F 플라임 X라는 거는 이거 미분하니까 2x 더하기 a가 될 것이고요. 1 집어넣으면 얘가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까? 얘가 12가 되니까 a는 뭐가 되겠어? 1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여기 있는 친구는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으더라? f 플라임 2라고 알고 있지. 그치? 그리고 h니까 그냥 얘가 얼마란 얘기야? 1이란 얘기야. 맞죠? 그러면 이거 미분 하셔가지고 2x 빼기 a잖아. 맞지? 1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a가 2 집어넣는 거구나. 4 마이너스 a가 1 나와야 되니까 a는 3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도 얘들아 3번 문제 같은 게 루피탈 쓰면 엄청나게 편해지는 거야. 왜 엄청나게 편해지냐면 이거 원래대로 하려면 잘 들어봐. 원래대로 하려면 항상 리미트 x가 1이 있으면 이런 꼴이 있어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f 플라임 이렇게 할 수 있어. 그치? 맞잖아. 이게 미분 정의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원래 풀이법은 얘를 갖다가 얘를 fx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그러면 f1이 얼마야? f1이 11에서 5 빼니까 6이 되겠지. 맞아요? 상수를 뺀 요만큼을 fx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F1은 1 집어넣어보면 11에서 5를 빼니까 6이 되겠지.
즉 여기 있는 6이 바로 f 뭐가 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는 x-1분의 fx 빼기 f1 꼴 맞았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얘는 f 플라임 뭘 구하라, 1 구하라는 말이야. 얘를 뭐라고 했을 때 fx라고 했을 때 f 플라임 1 구하라는 말이라고. 알아듣겠지? 그러면 이거 f 플라임 x를 구할 거면은 9x 8제곱 35 15x 제곱 더하기 이렇게 되겠지. 여기다 뭐 집어 1 집어넣으면 돼. 이게 원칙적인 풀이야. 근데 우리가 로피타를 알면 이거 미분하면 얼마니? 1. 의미 없죠? 이거 바로 미분해. 미분하면 얼마가 되겠어? 9x 8제곱 마이너스 35 15x 제곱 더하기 10 이렇게 되겠지.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으면 돼. 그냥 이렇게. 그러면은 19에서 15 빼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4 이렇게 계산하시면 끝나겠네요. 로피탈은 완전 천하무적이야. 그래서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식을 변형할 필요가 전혀 없어 이제는 로피탈을 쓰면.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선생님 하나만 보여줄게요. 자, 로피탈을 알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변형하느라고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고생했어요. 그쵸? 여기다가 막 이거 맞춰가지고 막 세팅하고 막 다 했잖아요. 그치?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 이제. 그러면은 얘가 0분의 0꼴이니까 그래. 그럼 이거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니? 1. 의미 없죠? 자, 천천히. 이거 미분해, 이거. 잘 들어. F1은 상수야. 뭐라고? F1은 상수야. 그러니까는 얘는 F1 이런 식이잖아. 앞에 있는 거는.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이 튀어나올 거 뭐가 되겠어? 2F1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지. 맞나요?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이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F 플라임 X 제곱하고 여기 안에가 합성함수 형태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 한 번 더 미분해야 되겠지?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 2x 이렇게 되면 되는 거네요. 연습하세요. 이런 건 연습해야 돼. 이거는 그냥. 그러면 여기다 x 1 집어넣는 거지. 1 집어넣으면 2f1 빼기 1 집어넣으니까 f 플라임 1 1가 이렇게. 이게 내 찾는 답.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돼. 즉 식변형이 필요가 없어. 미분으로 그냥 루피타 써가지고 다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냥 객관식만 나온다면. 이거 뭐가 되겠어? f 플라임 x 분의 이렇게 되겠지. 이거 미분하면 f 플라임 x니까 얘는 상수항이니까 뭐가 날라가겠지. 알아듣지? f 플라임 1분의 이렇게 되겠지. 정확히는 이거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3x 제곱인데 1 대입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3. 이거 계산하면 다 뭐야? 끝. f 플라임 1이 뭐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어? 3이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답 얼마? 이렇게 풀면 끝나요. 자, 이차함수 fx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때 f3을 구하라. 이거 너무 쉬운 문제가 얘들아 봐봐. fx는 아니 이차함수는 미지수가 몇 개야? 미지수 몇 개? 3개지 뭐 몇 개야. 맞잖아. 아무리 많아봤자 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거 아니야. 맞지? 네. 조건 몇 개 줬어 여기서? 3개 줬잖아. 네. 그럼 그냥 뭐 대입해서 풀면 끝나는 문제 아니야? 그런 문제라고. 쉽게 말하면 fx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면 f 플라임 x는 이거 미분하면 되니까 2ax 더하기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거 두 개 대입해서 a값 b값 나오는 거 아니야. 더군다나 f 플라임 0이 2면 b는 대놓고 2란 얘기 아니야. 그치? b는 대놓고 2란 얘기 아니야. 2. 이렇게. 근데 f 플라임 1이 4면 여기다 1 집어넣을 때 4가 돼야 되니까 그럼 a도 뭐가 되겠어? 1 되겠지. 1. 뭔 말인지 알지? a1이라고 a1. 그리고 마지막 이거 2 집어넣을 때 6 나오니까 c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잖아. 그럼 f3 이거 완전 이거 뭐 엄청나게 쉬운 문제야. 이런 것들은 그냥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차함수라고 나오면 아 미지수 3개 이런 얘기야. 근데 최고창이 만약에 언급이 했다. 미지수 2개. 그러면 쭉 쓴 다음에 이거 가지고 그냥 간단히 집어넣어서 뭐 하면 되는 거야? 풀어버리면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fx, f0이 1이래. 이게 뭔 소리야? 그럼 fx라는 게 원래는 ax 제곱 bx 더하기 c인데 f0이 1이니까 이렇단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러면 f 플라임 x라는 거는 2ax 더하기 b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맞죠? 자, 여기 fx하고 여기 f'x에다가 각각을 집어넣어서 좌변과 우변을 정리한 다음에 뭐 하면 돼? 개수 비교하시면 A값, B값은 간단히 나온다. 이거 뭐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문제도 안 되는 문제들이야 다. 이해되겠지? 단순 계산 문제, 아무 생각할 필요가 없는 아주 쉬운 문제. 난이도 하짜리 문제들이야 그냥 이런 것들은. 풀어보세요. 여기 볼게요. 자, 2차 함수. 2차 함수면은 다시 한번 얘기한다. 2차 함수면은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미지수 몇 개? 3개. 맞죠? y축에 대해 대칭이다. 미지수 하나 해결됐어 안 됐어? 해결됐지? 뭐가 해결됐어? y축 대칭이 되려면 짝수지수만 있어야 돼. 뭐만 있어야 된다고? 짝수지수. 네 생각해봐. y축 대칭이 되려면 이런 식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런 것들 y는 뭐였어? ax 제곱 더하기 이런 거였잖아. 맞니? 자, 지금 잠깐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니네 우함수 기함수 다 배웠잖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치? 근데 우함수 기함수가 얘들아 다항함수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만 알려주면 되겠네. 우함수라는 거는 y축 대칭함수고요. y축 대칭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다항함수가 짝수 지수만 가지고 있어야 돼. 뭐 2차, 0차 또는 4차, 2차, 0차 이런 식으로. 홀수 지수라는 게 뭐냐면 x축으로의 평행 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홀수 지수가 없어야 x축으로의 평행 이동을 안 하니까 y축 대칭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원점 대칭 함수라는 거는 뭐냐면 홀수 지수만 있을 때 원점 대칭이 되는 거야. x 세제곱, x 세제곱 더하기 x 이런 식으로. 알아듣겠어? 이건 알아야 돼. y축 대칭, 우함수, 짝수, 지수, 플러스 상수까지만 가능하고요. 기함수, 기함수는 홀수, 지수만이고요. 상수항 있으면 안 돼요. 왜? 원점 대칭이 되려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돼? 0,0을 지나가야 되겠지? 근데 상수가 만약에 있다면 0, 상수를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원점 대칭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2차 함수네 읽으면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2차 함수네 미지수 3개네 y축에 대한 대칭이네 그러면 1차 없어져야 되겠네? 오케이? 2차하고 상수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y는 ax 더하기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y 프라임은 이렇게 되겠지. 상수는 없어지니까. 맞아요? 1 대입하면 fy 1 대입하면 2a가 4니까 a 값은 뭐가 되겠? 2가 되겠지. 여기는 a가 2니까 얘는 4x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얘가 얼마라고요? 4x라고. 그러면 4 튀어나가고 1부터 10까지지 55 곱하기 4 220 그러면 끝나겠네요. 오케이? 자, 원점 대칭입니다. 3차 함수가 원점 대칭이야. 그러면 얘는 y는 ax 세제곱 더하기 bx 이 얘기라고. 원점 대칭, 기함수, 홀수지수만 이런 뜻이라고. 알겠지? 그러면 y 프라임은 3ax 제곱 더하기 b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됐지? 그러면 여기 있는 1, 마이너스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프라임 1, 1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 a, b, c가 어차피 두 개 나오니까 a, b 값 구해서 식 마무리 짓고요. 플라임 함수를 여기다 쓰라고 그랬네. 그래서 f 플라임 x가 뭐가 되냐라고 봤더니 f 플라임 x가 3x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이렇게 된다고. 알겠니?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근데 얘는 뭘 구하라는 말이냐면은 1 집어넣으면 뭐가 돼? f 플라임 마이너스 2 더하기 f 플라임 마이너스 1 f0 f1 f2 이거 구하란 말이 되겠지.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어요? 됐죠? 이거 보란 말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지. 알겠지?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해되죠? 되죠? 자, 여기서 좀 더 재밌는 거 하나만 더 공부해 봅시다. 우함수가 있고요. 우함수가 있어. 우함수는 y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짝수지수만 있는 거지, 그쵸? 그 선생님이 편의상 x 4제곱 더하기 3x 이 정도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우함수를 미분할 겁니다. 뭐 한다고 얘들아? 미분한다고. 알겠지? 미분하면 y 프라임이 되고요. 얘는 뭐가 되냐? 4x 세제곱 더하기 6x 이렇게 되겠지. 즉 우함수를 미분했더니 뭐가 됐어 얘들아? 기함수가 됐어. 그쵸? 맞죠? 그러면 우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가 되고, 기함수라는 거는 어떻게 생긴 거라고? 원점 대칭이야. 그치? 그래서 얘는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식으로 아마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알겠니? 이렇게 그려지는데 아까처럼 f-2, f-1, f0, f1, f2 이렇게 구해봐라 하면 얘는 몇 개밖에 안 되니까 5개밖에 안 되니까, 그치? 뭐 다 넣어서 뭐 구해도 괜찮겠지. 근데 만약에 뭐 f-10부터 f10까지 만약에 21개 해보라 그러면은 짜증이 좀 나겠죠.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치? 선생님 지금 뭐 말하려고 하냐면은 우함수를 미분해서 기함수가 됐어. 그치? 그러면 원래 여기 있던 함수 4차 함수니까 나중에 얘기할까? 이런 식의 함수가 될 거거든. 이게 4차 함수거든. y축의 대칭 함수가. 근데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기함수가.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2값하고 얘들아 마이너스 2값하고 2값하고 차이가 뭐냐 라고 생각 한번 해봐. 마이너스 2가 만약에 뭐 여기라고 해보자. 마이너스 2가. 그럼 2는 당연히 짝꿍이니까 여기가 2가 되겠지. 대칭이 돼야 되니까 어점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함수값과 여기 있는 함수값은 뭡니까? 절대값은 같아요. 함수값만 뭐 하겠어? 다르겠지.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친구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면 얘는 뭐야? 그냥 3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뭐 지금 당장은 뭐 좀 이렇게 그냥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또 약간 더 어려운 문제 하면서 특징들도 쫙 설명해 줄 거야. 알겠지? 특징들을 쫙 알아버리면 어쨌든 문제 풀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고난이도 문제를 우리가 해석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알겠지? 마찬가지야. 만약에 얘가 기함수야. 기함수를 갖다가 이렇게 생긴 거를 갖다가 만약에 얘를 미분할 거야. 뭐 한다고? 미분. 그러면은 y 뭐 얘기 나왔으니까 얘를 한 번 미분하면 프라임이고요. 두 번 미분하면 이렇게 두 개가 붙어. 그래서 뭐 더블 프라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12x제곱 더하기 뭐가 6 이렇게 되겠지. 즉 우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가 되고요. 기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다시 우함수가 되고, 우함수 기함수는 서로 미분 관계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이제 관련된 문제들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미분의 활용 배우면서 다루게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이거 당장 이거는 뭐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늘은 뭐 미분하는 법, 곱미분하는 법, 그래서 뭐 이런 어떤 계산식의 약간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거. 최소한 y축 대칭이다, 원점 대칭이다. 그러면은 이 함수라고 주어지면 미지수가 3개, 3차 함수라고 주어진 미지수가 4개. 그걸 내가 어떻게 식을 세워가지고 계산해 낼 거냐.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번 봅시다. 자, 이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보자. 얘들아, 여기다가 1 집어넣고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거의 의미는 뭐지? 이 여기가 미분이 가능하대.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뭐가 보장되어 있는 거지, 얘들아? 연속이 보장되어 있는 거야. 왜? 연속이 되지 않으면 미분도 안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왔다라는 거는 중학교 과정을 다 마쳤다는 의미잖아. 말하지 않아도. 똑같은 거예요. 나 미분 돼. 그러면은, 나 연속 당연히 돼. 이 얘기라고. 그러면,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1에서의
좌극한 이야기가 되겠지.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는 1에서의 우극한과 이퀄 있으니까 함수값 이야기가 되겠지. 결론적으로 여기다가 1 집어넣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당연히 두 개가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그러면 A, B, C가 하나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지. 우리가 연속이라면 여기까지로 끝났어. 그치? 근데 미분이 된단다 얘들아. 미분이 된다라는 거는 이거를 미분하고 얘를 미분하고, 즉 이거의 도함수를 만들면 마이너스 2x가 되고, 이거의 도함수를 만들면은 4x 더하기 b가 되고, 여기다가 x에다가 1 집어넣은 거고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게 서로 뭐 해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퀄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지만은 이래서 가능하다 했으니까는 들어가야 되겠지.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럼 결국에 여기서 b값 구하고, 아까 뭐 a, b, c 하나 있었지? 여기다가 읽는 거 여기다가 읽는 거 연속성을 이용해서 그 a, b, c 하나 나오고 도함수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1 집어넣고 1 집어넣은 거, 결국에는 a, b, c 어쨌든 간에 두 개가 만들어질 거니까 문제 뭐 하면 되는 거야? 풀어내시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알아들었죠? 오늘 선생님이 약간 이런 식의 그냥 약간 기본적인 문제들로 90문제 만들어서 어려운 문제 하나도 없어. 거기에 중한 문제들이야 다. 왜? 연습하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꼭 쉬는 동안 다 풀어와. 질문 뭐? 오른쪽 그림은 뭐 이 그래프의 일부다. 뭐 y 꼴 2가 있고요. 뭐 얘가 있네. 그치? 여기다가 이거를 적절하게 연결해서 뭐 할 거야?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 그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 일단은 이차 함수가 어떻게 생긴 이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적절하게 여기 이렇게 껴야 돼. 그치? 근데 나 끼는데 어떻게 껴야 돼? 끼는데 당연히 부드럽게 껴야 돼. 이렇게 하면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된다고. 뭔 말인지 알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되려면 여기도 뭔가 부드럽게 연결돼야 되고 얘도 어떻게 연결돼야 돼? 부드럽게 연결돼야 돼. 얘가 부드럽게 연결되는 거는 얘가 요렇게 와서 직관적으로 여기가 꼭지점일 때밖에 없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와서 뭐일 때? 꼭지점일 때 이렇게. 왜? 여기의 기울기가 뭐니까? 0이니까.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울기가 절대 0이 될 수가 없죠. 접선의 기울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렇겠죠? 여기가 아닌 이상은 절대 기울기가, 여기서 기울기 0 될 수 없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그러니까는 결국에 여기서 이 기울기가 0이야. 그러니까 얘를 생각하면 돼. 접선으로. 알겠니? 왜? 얘하고 이렇게 이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얘를 y는 a의 2니까 x-2의 제곱 이렇게 내가 식을 세울 수도 있겠지. 근데 굳이 얘를 뭐 이렇게 안 세우고 그래 뭐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 얘는 2차 함수가 어디를 지나야 돼? 0,1 지나야 되겠지 무조건. 그쵸? 그 다음에 어디 지나야 돼? 여기 지나야 되니까 2,2 지나야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지. 또 하나는 뭐야?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돼야 된다고 얘들아? 0 돼야 된다고. 뭐가 돼야 된다고? 0. 그게 바로 뭐냐면 F'2가 바로 0이 돼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이 조금 생각하셔야 되겠지. 오케이? 또는 이거 기울기가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F'0은 기울기가 뭐 1이어야 된다. 이것도 내가 뭐 할 수 있어? 굳이 생각하자면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돼야 된다고? 1 돼야 된다고. 여기 1. 그래야 바톤 이어받아서 정확하게 무리 없이 어떤 거꾸리, 하여튼 뭐 그런 거 없이 갈 거 아니야. 매끈하게 갈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얘는 미지수 3개밖에 안 되는데 내가 벌써 하나, 둘, 셋, 4개나 내가 뭐 했으니까 찾아냈으니까 대입해가지고 뭐 하시면 됩니까? 풀어내시면 된다. 더군다나 C는 1이니까 뭐 얘는 1 하시면 되고요. 이거 2개 남는 거는 미분해서 얘하고 얘로 가셔도 상관없고 아니면은 뭐 얘하고 얘로 가도 상관없고 그건 여러분이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좀 생각 못해도 괜찮아. 근데 얘는 반드시 생각해야 돼. 얘가 0이니까 당연히 꼭지점이 정확하게 딱 꼭지점밖에는 0 안 되거든. 2차 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너무 좀 빨라요?
이해돼요? 미분법과 다항식의 나눗셈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데 약간의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굳이 이렇게 약간 좀 끼워와서 그냥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어 정도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뭐 큰 의미 없어요. 이거 그냥 다 필요 없고요. 선생님 문제 하나만 풀어주면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머지 정리에서 뭔가 이렇게 제곱으로 나오는 나머지 정리는 조금 어려운 문제에 속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써먹을 수 있는 카드는 몇 장인데 한 장인데 보통 미수가 이렇게 2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약간 이걸 1 넣어가지고 뭔가 얘를 갖다가 다시 꼴 바꿔가지고 다시 x 빼기 1을 꼴로 인수분해해서 없애고 하여튼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얘가 이걸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잘 들어봐. x 200제곱 마이너스 200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는 나눠 떨어지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면 이 식에다가 x 이퀄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00 더하기 p 더하기 q가 0이니까 여기서 pq식 하나가 나와 안 나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근데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은 미분할 수 있다고 미분. 그러니까는 얘하고 얘를 양쪽을 똑같이 미분해 주는 거야 그냥. 알겠어? 미분해 주면은 뭐가 되냐? 200 x에 199제곱 마이너스 400 x 더하기 p 이렇게 되겠죠. 왼쪽 거 미분하면 그치? 오른쪽 거 미분하면 곱미분이에요. 곱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은 2배 x 마이너스 1 하시고 완전 제곱식 미분이니까 안에 거 한 번 더 미분해야 됩니다. x 빼기 미분하면 1이니까 할 필요 없겠죠. qx 더하기 이번에는 얘가 그대로 올 것이고요. 뒤에 거 미분하면은 그냥 q 플러스 x를 하면 됩니다. 사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기는 해요. 양쪽에다가 뭐 집어넣을 거야? 1 집어넣을 거야. 1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친구가 다 뭐가 된다는 얘기니? 0 된다는 얘기거든. 왜? 여기도 x 빼기 1이 있고 여기도 x 빼기 1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x 빼기 1이 만약에 두 개가 있다 그러면은 원래 거도 당연히 1 넣어도 0 되지만 한번 미분한 상태에서 1 넣어도 다시 또 0 된다 이런 의미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미분에 활용해서 좀 다 어쨌든 선생님 다 짚어줄 거야. x-n제곱에서 이 n의 의미가 뭔지 선생님 다 얘기해 줄 건데 하여튼 일단 어쨌든 제곱이니까 한 번 더 미분해도 x 빼기 1이 그대로 살아있긴 하죠. 살아있다는 얘기는 뭔 말이야?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0 된다 그 말이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200 마이너스 400 더하기 p가 0이다 이런 식이 하나가 더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 밑에 식에서 p값을 구하고 구한 p값을 위에다가 집어넣으면 q값도 충분히 구해낼 수 있고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그냥. 똑같아요. 얘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qx가 되고 나머지가 2x 빼기 1이다 이 말이잖아. 그치? 처음에 x에다가 얼마 집어넣어? 마이너스 1 집어넣지. 이거 없어져야 되니까. 그쵸?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면요.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면 얘는 1이네요. 제곱이니까 그냥 1 되고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겠지. 그쵸?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한 번 더 미분해. 알겠어? 이거 미분하면 뭐가 되겠니?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2ax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할 필요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어차피 미분해서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어. 니는 연습해봐. 자꾸 해봐야 되니까. 이거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다가 뭐 집어넣는다고? 마이너스 1 집어넣는다고. 알아듣지? 스토리가 뭔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 미분하고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겠다 이런 얘기야.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2a가 되고요.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2가 된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 두 식에서 뭐 하면 되겠어? a값 b값 마무리 하시면 된다 라고 보면 되겠다.